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1,200억 원가량, 기관은 180억 원가량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는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팀장님? 이 정도의 수급 그리고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정말 잘 버텨주고 견고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거래일 연속인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의 3대 지수의 조정의 폭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은 당연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수급의 회복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특히 중소형 개별 테마주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그동안의 연속성을 보였었던 종목과 섹터 쪽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와 조금 밀접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보다는 종목별 트렌드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좀 발맞춰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에 지금 시장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FOMC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종목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IHQ와 대한전선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과 한화투자증권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과 카지노 관련주인 GKL,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만났습니다. 조선 관련주들, 오늘 조선 관련주들 오랜만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LNG선은 어떻게 될지 좀 수요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한 고비를 좀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3사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인 파업에 대한 부분이 어제 일단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도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조선 기업들 혹은 관련 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지금 섹터와 기업인 만큼 현재 위치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 혹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중공업 골라주셨습니다. 파업이 유보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선 섹터 전체적으로 다뤄보자면 일단 피크아웃에 달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주가 굉장히 많았을 때 이 조선사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였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 신조선가, 그러니까 판가에 녹아들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대응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진 못했지만 향후 뭐 내년 상반기라든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 마진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번에 파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걱정했었던 기업이 현대중공업이었어요. 가장 큰 중심에 있었고요. 하지만 잘 풀리게 되면서 이 현대중공업의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선박 공급 여력이 감소한다라는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기에 향후 수년 동안은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대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간 이 원자재 가격을 얼마만큼 판매가에 녹아내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이 현대중공업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중공업을 왜 조선 섹터 안에서 가장 원픽으로 제가 뽑아드렸냐면 실적의 회복세가 가장 먼저 지금 찍혔습니다. 숫자가 찍혔다라는 거죠. 뭐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이제 뒤따라 올라오면서 실적들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의 개선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부가가치인 LNG 운반선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고 네. 있는 현대중공업을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원만한 노사 관계까지 또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의 이 가격도 굉장히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좀 상승하고 나서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지금 뱉어낸 상황이긴 하나 저는 현재 가격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섹터보다 제가 조선 관련주들 이야기 드릴 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주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추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을 하지만 또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 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긴 호흡 관점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조선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나무가와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났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애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애플의 XR 기기가 내년 하반기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맞아요.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이야기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될지 출시 시기가 사실은 미뤄지는 게 아니다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출시 시기 지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는 LG전자일 것 네. 같아요. LG전자가 오늘 낙폭을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내면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XR 기기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보이는 이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LG전자가 저렇게 밀렸는데 중소형주도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출시가 지연되긴 하더라도 어차피 출시가 될 거니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까? 그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무가와 하이비전 시스템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또 애플의 XR 기기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 나무가보다 좋다고 해서 제가 이 기업을 선택한 것보다는요. 나무가도 좋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이 XR 기기가 출시가 지연이 됐다고 해서 관련주들의 조정이 나온다? 저는 그것을 역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무가도 그렇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XR 기기 출시 안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무너질 그런 본업을 갖고 있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본업이 잘 된 상태에서 XR 기기라고 하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 모멘텀이 잠시 지연이 된 것뿐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조정을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본업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이비전 시스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테스트 장비 쪽이죠. 모듈 검사 장비 쪽에서의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바일 이 모듈 검사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2차 전지 쪽으로의 검사 장비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캐시카우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의 성장 동력 모멘텀까지 지금 천천히 잘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이비전 시스템 저는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이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만약 오늘 어제 양봉을 모두 훼손하는 음봉 조정이 나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양봉을 어느 정도 잘 지켜주는 조정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2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매도를 하고 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카메라 모듈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승자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 가져와 주셨는데요. 현대백화점의 계열사로 화장품 원료부터 건강기능 그리고 또 임플란트까지 관련된 그렇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장품이 실제로 잘 팔려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코로나19 완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 저는 실제로 지금 당장 화장품의 수요가 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화장품의 실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이제는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즉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쫓아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 다음 차순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화장품 원재료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바이오랜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화장품 쪽도 화장품 쪽이지만 이 먹는 비타민 영양제 쪽, 그러니까 건기식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사이 현대바이오랜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오늘 좀 시세가 낮다가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이 좀 나타났는데요. 저는 현재 가격에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만 원대까지의 단기 시세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